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과 유럽연합이 미국에 이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영란은행은 이 기준금리를 연 3%에서 3.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죠. 영국은 지난해 12월부터 9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총 3.4%포인트를 올렸는데요. 특히 지난달 10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달 인상폭을 줄인 건 아무래도 물가가 11월 연 10.7%로 내려오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사실 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이 되자 전날 기준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과 같은 흐름이겠죠. 물론 올해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년이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아예 앞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OE는 내년 중순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연 4.25%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3일 발표된 영국의 3개월 평균 주간 임금이 2001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는 등 물가 상승 지속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NYT 그리고 다른 외신들에 따르면 내년 8월에 영국 기준금리가 연 4.75%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BOE도 2024년 중반까지는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걸 증명했다는 걸로 표시할 수 있고요. 올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0.1%고 심지어 OECD에서는 내년 영국의 경제 성장세가 G7 중 가장 부진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에서 2.5%로 올렸는데요. 잉글랜드 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고용시장 사정이 좋고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ECB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럽연합의 내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에 적용이 되는데요.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무려 10% 뛰면서 전달보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이렇게 영국과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행들에 대해서 내용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 중국이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사우디도 방문하고 조금씩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었죠. 그러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번 주에 이 YMTC를 포함해서 중국 30여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세계 양국의 갈등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죠. 30개 넘는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상무부의 특별 허가 없이는 미국 수출 기업으로부터 기술과 장비 등을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상무부는 지난 10월에 고성능 반도체가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다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서 대대적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해 왔습니다. 중국 31개 기업을 미 검증 명단에 올려서 예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자사 제품이 중국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60일의 기간을 줍니다. 이후 미국의 조사에 중국 측 협조에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은 이들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다시 올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미국의 제재 칼날이 중국의 최근에 이 최대 3D 낸드 제조사인 YMTC를 향하면서 중국의 반발 또한 앞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항의하면서 이미 WTO에 제소한 상태죠. 하지만 미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제조사를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포섭하고 나서면서 중국 반도체 고립을 위해서 고삐를 점점 더 옥죄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상원에서 연 중국의 이 동영상 플랫폼이죠. 틱톡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구두 표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 CNN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 하원에서 다음 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결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 발효가 됩니다. 전날이었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상하원에 동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건데요. 미국에 의하면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통해서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겁니다. 이미 미국 각 주정부들은 틱톡에 대한 사용 규제와 정보 유출 관련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제는 일반 개인의 이용까지 막힐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된 화웨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틱톡 측도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인 의도로 틱톡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미국의 최고 국가안보기관이 감독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다는 사실을 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고 있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잘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